수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알짜배기 경제 코너죠.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김도창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들고 오신 키워드가 디지털 트윈이에요. 개념이 조금 생소한데 디지털 트윈이 뭔지 청취자분들께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항상 어려운 것이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디지털 트윈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디지털과 트윈이잖아요. 네네. 디지털은 다들 아실 거고 트윈은 쌍둥이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디지털 가상세계에다가 실제 사물의 특징을 100% 그대로 반영한 쌍둥이와 같은 3D 모델을 구현하는 기술을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조금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네. 최초의 디지털 트윈 사례가 50년 전에 나왔었어요. 50년이요? 예, 다들 알고 계시는 우주의 아폴로 13호를 쐈을 때 얘긴데 네. 갑자기 우주 한복판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움직이는데 어디가 고장인지도 모르고 우주선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는 우주선을 안 타고 지구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무관님,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데 입을 네네. 수화기에 가까이 대고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말씀해 주시면 아마 청취자분들이 더 잘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폴로 13호 얘기해서 잠깐 지금 멈췄는데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네, 입을 바싹 댔습니다. 네, 아폴로 13호가 고장이 났는데 기술자가 지구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지구에다가 우주랑 똑같은 환경과 고장난 상황까지 똑같이 우주선까지 만들고 지구에서 실험을 통해서 우주에 있는 우주선이 어디가 고장난 건지를 알아내고 그걸 전달해서 결국은 우주선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비용이나 환경 등의 문제로 현실에서 실험이 어려운 상황을 가상세계의 쌍둥이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 말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실제로 50년 후 현재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볼 건데요. 먼저 싱가포르는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해서 싱가포르 도시 전체를 가상세계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대기 환경 데이터를 실제로 동기화도 하고 도로 같은 환경을 실제로 감시를 하면서 도시계획과 관리에 활용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거고요. 또 하나는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에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소실이 됐었어요. 네네. 근데 이 성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건물인데다가 문화재이다 보니까 현실과 100% 일치하게 자재 하나하나 성질과 위치까지 신중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때 바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활용해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재건하면은 성당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디지털 트윈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을 일단 딱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디지털 트윈은 대부분의 분야를 경제적이고 또 안전하게 디지털로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가장 쉬운 예시로 자동차 제조를 들어볼게요. 네네. 우리가 보통 새로운 자동차 출시가 되면은 안전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주로 충돌 이제 실험. 약간 마네킹이 타가지고 막 하는 그런데. 맞아요. 운전석에 마네킹 태워놓고 네네, 맞아요. 자동차 벽에다 박아서 얼마나 부서졌는지 운전자에게 얼마나 피해가 갔는지. 근데 이게 한 번 부딪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 중인 차를 실제로 부쉈는데 오류가 나면 또 수정해서 부수고 다른 환경에서 또 부딪혀보고 부수고 엄청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실험 횟수가 부족해서 결국은 안전사고가 또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차 환경을 그대로 가상 공간으로 옮겨서 실험을 하면은 수십, 수백, 수천 번을 단순하게 환경 조건 변화만으로도 순식간에 실험을 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또 한 가지만 장점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새 중요한 이슈인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네. 이 에너지 발전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구조를 개선하면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고 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최적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실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적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시각은 무엇인가요? 예, 저 디지털 트윈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디지털 트윈은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약 5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화두가 됐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대두로 비대면 서비스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디지털 대전환 경쟁에서 앞다퉈서 막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글로벌을 선도하는 이런 국가로 이끌어 나갈 때 기존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기술이 필요한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트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 반년 전인 작년 9월에 과기정통부 주관하에 정부 최초로 디지털 트윈을 다루는 계획인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포털 사이트에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검색하시면 과기정통부에서 제가 열심히 만든 전략 원본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 활성화 검색해서 네.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해왔다 확인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네,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 기업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상황인데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이렇게 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디지털 트윈이 3D 모델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디지털 트윈 구축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3D 데이터입니다. 다양한 3D 데이터를 구축해서 누구나 어떤 기업이나 디지털 트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할 예정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의 핵심이 되는 시뮬레이션 인공지능도 국내 기업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독형으로 전환해서 확산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제가 아까 풍력 발전을 예시로 들었는데 네네. 실제로 올해부터는 풍력 발전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서 발전기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활용도 하고, 그리고 산단에 고압 가스 배관 같은 위험 시설물 관리에도 디지털 트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김도창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